오늘 네 그냥 계속 다니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오늘은 우선 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뭐냐면 이제 게시판에 그 역류성 식도염 그거에 관해서 좀 보충 설명도 하고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역류성 식도염. 네, 이분이 이제 사주가 이런데요. 사주에 수가 많죠. 이 사주 수가 많은데 보면 지장간에는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장간에는 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천간에 3개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이 겉으로 지금 위로 물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천간에는 수가 하나인데 지장간에는 수가 많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몸 안에 물이 많이 있는 거다. 잠재적으로 수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겠죠. 지장간에는 수가 요 임수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천간에는 수가 3개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보다 밖으로 드러난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넘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물이 넘치는 거는, 물이 나오는 건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넘칠 수도 있고, 하나는 셀 수도 있고.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그냥 들으세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이라는 게 이제 선도의 얘기를 해보면, 이 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일정량의 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갓난아기 때, 태어날 때. 그런데 이거를 계속 살아가면서 조금씩 소모한다. 소모해가지고 결국은 전부 이제 고갈이 되겠죠. 고갈이 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조그마해지겠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게 없어지면 이것이 이제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도에서는. 그런데 그럼 죽지 않으려면요, 고갈 안 되게 하면 죽지 않겠죠. 고갈 안 시키면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이 새 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넘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넘치다. 넘치는 현상이 있겠죠. 이제 수가, 이걸 수라고 그래요. 이제 수니까 정이라는 건. 물이라는 건 넘치는 경우가 있고, 2번째 새는 경우가 있어요. 새다. 이 새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그릇이 깨진 거죠. 그릇이 금가다. 그릇이 금이 가면 물이 새겠죠. 이 물이라는 건 원래 이 토가 감싸고 있잖아요. 토가 이렇게 이제 그릇이에요. 이 토는 그릇이 이게 토고, 이 안에 이게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이 물이 바깥으로 새 나오는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뭐냐면 물이
그릇을 넘쳐서 밖으로 이렇게 새는 경우, 물이 많거나 아니면 그릇이 작거나 그러면 물이 넘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 그릇이 어딘가 이렇게 금이 갔어요. 크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구멍이 났다든지 이래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물이 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릇이 기울다. 그릇이 기울다. 이런 현상도 있어요. 이 그릇 자체가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릇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온다. 새는, 이거는 물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많아서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릇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릇 자체가 기울어가지고 물이 새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이제 넘치거나 새거나. 그래서 넘치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물이 많은 거죠. 물이 많다. 물이 많다 또는 그릇이 작다. 이게 전부 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거나 그릇이 작아서 물이 넘치는 병, 이 분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이게 바로 이제 물이 넘치는 경우인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입으로 물이 나온대잖아요. 입으로 물이 나오려면 물이 많아서 넘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이게 또 침이 많다. 침. 또 눈물. 이런 것들. 물이 많아서 넘치는 거예요.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 또 눈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 이런 게 다 넘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 여자분의 사주처럼 물이 넘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물은 많은 물이 아닌데 위로 자꾸 넘치는 거죠. 이런 것을 병으로 치면 한의학에서는 허증이라고 그래요. 허증. 이제 그 한의학 얘기를 잠깐 해보면, 보통 병에는 허증과 실증이 있다고 그래요. 허증, 실증. 허증과 실증으로 구별을 해요, 병을, 한의학에서.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이 봤을 때 뭐가 실증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뭐가 실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의사들이 음양오행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허증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실증에 의한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전부 허하다. 그래서 허증에 있는 병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증에 의한 병도 있고 허증에 의한 병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허증이라고 그냥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많지가 않아요. 실이라는 거는 오바되는 걸 말해요. 오바. 실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오바되는 게 실증. 너무 강해서 생기는 병이 실증인데, 이 여자분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건 강한 거가 아니에요. 자기 지장간 속에.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병은, 이 여자분의 역류성 식도암은 한의학적으로 실증이냐 허증이냐를 구별할 때는 허증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넘치는 병이 이제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정력이 넘치다. 정력이 넘칠 수도 있겠죠. 너무 많으면. 이게 수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왜 그런 병들 있잖아요. 서양에서 그 섹스 중독,
섹스 중독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좀 낯선 용어인데 서양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병으로 쳐요. 뭐 이런 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릇이 깨져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 그릇이 금가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요실금 같은 거예요. 요실금 같은 게 여자들이 이제 자꾸 새잖아요. 물이 오줌이 자꾸 새 나오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자들이 더 많죠. 이건 신체 구조상. 이게 요실금 같은 게 이제 물이 새는 병, 이런 병 말고도 다른 병들도 많이 올 수 있어요. 다양하게. 꼭 뭐 오줌이나 뭐 이런 게 뿐만이 아니라 혈액 관련. 왜냐하면 혈액도, 피도 몸에서 흐르잖아요. 그런데 피가 흐르다가 어디 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장이 빵꾸가 나가지고 위장으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혈관이 어디 터져가지고 혈관 밖으로 피가 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이제 넘치는 거죠. 넘치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지금 올해가 갑오년인데 좀 이상한 게, 저도 처음 물론 이제 올 초에 이런 예상은 못했지만, 올해 가만히 보면 해괴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해괴한 사건. 해자를 바깥으로 해자해서 올해 해괴한 사건이 많아요. 해괴한 사건. 세월호도 해괴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선장하고 선원들이 배가 기우니까 빠져나가라,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다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세월호도 해괴한 사건이에요. 세월호. 어떤 부분에서 해괴하냐면, 이제 선장이 탈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한 거. 예, 이게 가만히 있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해괴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누구죠? 김일병인가요? 김일병. 맞아 죽은, 의무병에서 맞아 죽은 그 병사. 요즘 군대에서 그렇게 때리거나 뭐 가혹행위 안 하거든요. 내가 있을 때도, 저도 군대 있을 때 80년대 이제 후반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가니까 이제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70년대처럼 막 때리고 그러는 군대 아니야. 그랬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렇게 때리지 않았어요. 때려봐야 뭐 빠따나 때리지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걔는 특이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상식적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도 군대에서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하는 아주 해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 안 다녀온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군대가 저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막상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군대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뭐 주워 패고, 차라리 때리려면 빠따를 때리지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김일병 사건도 해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많아요. 이거 말고도 나열하면 많은데, 지금 또 최근에 해괴한 사건 하나 났잖아요. 부산 제주지검장. 제주지검장이면 제주에서 넘버원이에요. 제주도에서 넘버원. 제주도지사 다음으로 높은 사람. 넘버2가 되겠네. 넘버2. 제주도지사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제주지검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바리맨을 한 거 아니에요? 바바리맨? 상식적으로
아니, 지검장이 바바리맨을 하다니, 이거 무슨, 해괴한 일이에요. 뉴스에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광복 후에 그렇게 고위직 인사가 그렇게 풍속과 관련된 죄로 걸려본 역사가 없대요. 저기 유흥가 같은데 불법 영업하는데 가다가 뭐 걸릴 수 있죠. 뭐 판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 사행성 유사 사행 행위하는 마사지 업소나 변태나 지하철 성추행, 간혹 그런 단속할 때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은 일반 검사도 아닌 제주지검장이에요. 제주도에서 넘버2가, 그것도 바바리맨, 여고생 앞에서 그냥 옷을 쫙 내렸다가 걸린 거예요. 이것도 해괴한 일이라고요. 올해 이상하게 해괴한 일이 많아요. 그럼 이 해괴한 일의 맨 처음 시작이 뭐였을까요? 맨 처음 시작, 유병헌이도 해괴한 일이죠. 유병헌 죽은 것도 해괴한 일, 그렇게 시체로 나타난 것도 해괴한 일. 올해는 해괴한 사건들이 많아요. 이거의 출발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징조가 있었어요. 바로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죠. 진주 운석이 시작이에요. 진주에 밤하늘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이후로 계속 세월호부터 계속 해괴한 일,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바바리맨까지. 이거 말고도 작은 일도 많아요.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 제주지검장의 이 해괴한 일에 관해서도 이게 이 운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잡고 보니 판검사, 왜 지하철 성추행범 왜 가끔가다 뉴스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지하철 성추행을 하면 보통 노숙자나 직업도 노동자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격이 떨어지는 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 성추행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고 보니 판검사, 잡고 보니 의사, 대기업 간부, 대기업 임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잘 잡혀요. 의외로. 또는 강간으로 잡히기도 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가지고는 왜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지체도 높고 명망 있는 분이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정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 정이 개수잖아요. 개가 잘못되면 정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날 때 넘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어쨌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요 정이 강해져요. 강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세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러면 세욕을 일으켜요. 이게 정이라는 게 개수고, 운에서 개가 들어오거나 개가 충을 맞거나 합이 들거나 그러면 세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성추행도 일어나고 바바리맨도 하고, 잡히고 나서는 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다 검증해 본 거예요. 그리고 강간 사건도 전혀 멀쩡하던 사람이 대기업 간부가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갔다가 여직원을 강간하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도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운을 딱 보면 개운이 딱 들어와요.
남자한테. 그래서 이제 걔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고,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면 주로 요쪽으로 걔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색욕이 넘치는 쪽으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색욕이 넘치는 이게 정이 넘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이 새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러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걔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은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게 병으로 연결되면 이 사주 원국이 말하는 거는 항상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죽으나 사나 그 상태예요.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의 상태. 그럼 병이 걸려도 요 상태로 나타나야 돼요. 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병이 걸려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주는 뛰어야 벼룩이고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뭐 사고를 쳐도 사주에 나타나는 대로 사고를 치고, 병이 걸려도 사고에 나타나는 대로 병이 걸리고,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걸리는 병이 물이 어쨌든 넘쳐야 되는 병이에요. 물이. 그럼 넘칠 수 있는 병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이 여자분한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으로서 물이 넘치게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났는데 사람한테 아파요. 그러면 그거 병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병 아니에요. 병인지 아닌지 그거를 정의하는 것.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은 그 전에도 역류성 식도염 이전에도 입에서 물이 입으로 물이 줄줄 나올 정도라고 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침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서 자꾸 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입에 뭐 침이 많은 거죠. 그런데 뭐 아프지 않고 그냥 좀 불편하지만 그대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병 아니고 이건 내 체질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면 병 될 뿐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거 내가 아파가지고 안 되겠구나. 보니까 뭐 침샘이 뭐 고장이 나가지고 뭐 침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 침샘이 아프다. 뭐 또는 침샘에 뭐 종양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아프면 그때서 병이 되는 거고, 병이 아니면 그냥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도 아프니까 이게 지금 병으로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되겠죠. 안 아픈 쪽으로. 치료라는 건 뭐냐면 안 아픈 쪽으로 통증을 완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인지 아닌지보다 우선 사주가 말하는 게 그 사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프면 그걸 본인이 병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아프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가 됐다. 치료되죠. 치료하면 치료가 되죠. 그러면 뭘 안 나오겠죠. 이제 뭐 다시 오바이트 하는 거 없겠죠. 그러나 다른 쪽으로 물은 넘쳐야 돼요. 다른 쪽으로 어쨌든 사주에 있는 대로 그 모습을 바꿀 수 없으니까 어쨌든 다른 쪽으로 물이 넘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뭐 콧물이 많을 수도 있고 또는 땀으로 물이 넘칠 수도 있고 뭐 눈물로 넘칠 수도 있고 뭐 아프지 않은 쪽으로 뭐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물이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래서 병 치료돼요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사주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사주의 본 모습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운으로서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은 이게 이제 올해 운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은 이제 어쨌든 물이 넘치는 사주예요. 물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물 넘치는 게 지금 역류성 식도염으로 왔다는 것 뿐이고 치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치료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고장이 났는가 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운으로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보면 대운을 보면 2세 4세 때 병화가 들어와요. 이 병화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이 염이라고 의학적으로 염자가 붙으면 이게 염증이 났다는 거예요. 해당 부위가. 그 염증이 났다는 거는 해당 부위가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겁다. 예를 들어서 위염. 이제 대표적인 건 뭐 많잖아요. 위염, 뭐 장염, 뭐 이런 병들 많잖아요. 근데 이 염자들이 전부 이 불꽃염이에요. 불꽃염. 이 불꽃염은 뭐냐면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겁다. 그래서 위염이면 위가 뜨거운 증상, 장염이면 장이 뜨거운 증상. 이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 뭐 여러 가지 뭐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논하지는 않아요.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증상, 현상을 말하는데 위염이라고 그러면 위가 뜨거워진 현상, 장염이라고 그러면 장이 뜨거워진 현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병 이름이. 이거로 인한 증상은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다스리려면 열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뜨거운 열을 잡으면은 이 병이 사라져요. 한의학적으로. 그러면 이 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해당 장기에서 해당 장기를 지나가는 경락이 있어요. 이 경락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물처럼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락들이. 경락은 하나로 돼 있죠. 신경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위염이다. 그럼 이게 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 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락이 지나가는데 경락 중간에 이제 혈이 있어요. 혈. 이 혈 중에 차갑게 하는 혈이 있고 뜨겁게 하는 혈이 있고 있어요. 이 위경락에 보면 혈이 많이 있는데 그 혈 중에는 뜨겁게 하는 혈, 여기를 침을 놨을 때 이 부위가 뜨겁게 해지는 혈이 있고 또는 차갑게 하는 혈이 있어요. 그래서 위염이다 그러면 이 경락을 지나는 혈 중에서 차갑게 하는 혈을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이 여기서 열을 내릴 수 있어요. 침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침의. 이거 한의사도 잘 몰라요. 한의사들도.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침술. 찔러보지 않아서 그렇지 몇 번 찔러보면 아 이거 찔러도 사람 안 죽네. 뭐 별거 없네. 피도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혈자리만 혈 책 보고서 혈을 찾아가지고 이게 뜨겁게 하는 혈이냐 차갑게 하는 혈이냐 그거만 확인해가지고 그 자리를 침을 놓으면 그 해당 장기를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고 요러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지금 요 화가 요 지금 대운에 보면 요게 이제 41, 42세에 병화가 들어왔는데 요때 염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병화 때문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 거예요. 요 병화운이.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그게 심해졌다 하는 게, 네, 몇 년 전부터 심해졌다고 했는데, 이게 요때 심해진 거고, 그러면 요 시기를 지나면 병이 사라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시발점은 요 병화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끝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병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언제 나가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주에 똑같은 원리예요. 사주에 정관이 없어요. 어떤 여자 사주에 정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관이 없는 여자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막상 결혼 안 하고 혼자 평생을 혼자 사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평생을 남자 없이 사는 사람, 짧게나마 잠깐이나마 결혼 생활을 대부분 해보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이런 여자가 있는데, 사주에 정관이 없는 여자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할 때 정관운이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14년에 정관운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15년 되면 정관은 사라지겠죠.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갑이 정관이었어요. 올해가 갑오년이어서, 갑이 정관이니까 올해가 갑오년이어서 정관이 딱 들어와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년은 을미년이잖아요. 그럼 갑 없어지잖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남편 없냐? 아니에요.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주에 정관이 없던 여자도 결혼을 한번 해놓으면 정관운이 사라졌다 해서 남편이 사라지느냐? 아니잖아요. 지니고 있잖아요, 남편.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병도 같아요. 병도 어떤 운에서 딱 들어와요. 그 운이 딱 지나갔다. 2014년에 어떤 병이 들어왔어요. 역류성 식도염. 2014년에 운 때문에, 병운 때문에 병이 딱 들어왔어요. 2015년이, 이 운이 지나니까, 병도 나가겠네? 아니잖아요. 지니고 있잖아요. 남편도 이 운 지나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도 이 운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데, 이 운이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병도 나아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사라지겠느냐? 정관이 없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야 된다, 또는 사별을 한다든지, 어쨌든 정관이 없으면 남편은 오래 지니고 있지는 못하겠죠. 평생을.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정관운이 올라올 때 없어져요. 이때 남편도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려면 정관운이 올 때 남편도 사라져요. 그러면 병도 마찬가지겠죠. 병은. 어떤 병이 들어왔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병이 들어온 운이 생길 때 병도 나가겠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없는 운이 생겨가지고 들어올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육친으로서는 병을 알 수가 없어요. 육친으로. 남편은 육친으로 정관이잖아요. 그런데 육친. 그런데 병은 이게 육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의 문제잖아요. 병은. 그러니까 천상 간지로서밖에 알 수 없어요. 간지.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더 찾기가, 병은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자분이 지금 지금 41살 42살대로 이제 내려가 보죠. 41살 42살 41살 42살 이때 병이 들어왔대요. 염증이 뜨거워진 병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41살 때 이 병이 이 병에 의해서 이 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얘가 삼합 안에 뜨거운 게 있잖아요. 이게 문제를 일으켰겠죠. 이게 삼합이니까 삼합으로 운이 들어왔으니까 요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염증은 병화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상,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명, 그러니까 식도에 열이 나는 거는 병화로서 판단을 하고, 현상, 먹었던 거를 오바이트 하는 현상은 수로서 현상을 해석을 해야 돼요. 수. 먹었던 거, 역류성 식도염 걸린 사람들이 먹은 거 오바이트 많이 해요. 위장에서 먹었다가 좀 있다가 바로 오바이트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오바이트 하는 현상. 거꾸로, 이거는 수의 현상이니까 수를 봐야 돼요. 수. 그러면, 그거는 이 수 쪽에서 운이 걸려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월에, 몇 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병이 시작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월운으로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뜨거워져야 되니까, 천간에 병화가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같은 때, 요때겠네요. 지금 병화가 올라갔죠. 병화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뜨거워졌을 거고요. 염증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겁재가 여기가 물인데, 이게 충이 일어났죠. 이게, 요게 역류하는 현상, 정상적으로 흐름을 방해해서 멈춘 거예요. 원래 물이라는 건 흘러야 되는데, 역류다 하면 거꾸로 흐르는 거잖아요. 입으로 먹었으면, 입에서부터 위장으로 흐르고, 위장에서 소장으로 흐르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흐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위장에서 입으로 흐르고, 입에서 밖으로 나오고, 이건 이제 역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의 흐름을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에 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병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이제 41세 10월달, 요때가 아주 유력하고요. 이때도 42세도 마찬가지네요. 이 여자분은 병화가 올라오면 임수가 충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인가 보네요. 이게 사주 구조적인 좀 문제죠. 뜨거워지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어도 어디 염증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도 어디 몸에 어디 염증 같은 건 날 수 있잖아요.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 염자가 붙은 병, 관절염, 각종 이제 열이 나는 거, 염들 많잖아요. 그런 염증, 열이 나면 이 여자분은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됐냐? 치료 당연히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치료하려면 이제 염증이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러면 치료가 되려면 다시 병화가 올라와야 되겠죠. 병화가 올라오기보다도 아마 삼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럴 때, 병화가 삼합으로 올 때,
요런 운에서 치료가 될 것 같으네요. 아니면 만약에 화가 올라오면 화가 운에서 나타나면 이건 염증을 잡는 거가 되고, 이 수가 합이 걸리면 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임에 합이 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흐르다. 흐르는 물은 두 가지 물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임수. 그 다음에 고인물. 고인물은 계수. 역류성, 어떤 흐름에 말하는 건 임이니까 이 여자분은 임이 합이 걸릴 때가 바로 병이 잡히겠죠. 그러면 따져보면 이제 이럴 때 이 여자분은 정이 왔을 때 이제 합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합이 걸리는 때가 일단 역류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염증은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역류를 바로잡는 건 요 합. 그리고 그러려면 정운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1월이거나 아니면 뭐 천간에 정이 올라갈 때 일단 역류는 바로 잡힐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잡으려면 이거는 운으로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운으로서. 이건 왜냐하면 어떤 현상은 아니잖아요. 염증이 가라앉는 거, 이거는 좀 현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 불을 끄는 현상. 불을 끄는 현상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럼 불을 끄는 현상이라고 그러면 역시 이미 합이 걸리면 임으로써 불을 끄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정이 올라올 때 병도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병이 언제 치료되나요? 그러면 요런 때가 병이 치료되는 때다라는 거고, 이 기가 예를 들어서 침을 놔요. 침을 놓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침수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를 이제 침으로 잡으려면 방법은 많아요. 생각해보면 방법은 많아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혈 중에 이게 이제 목이다. 이게 이제 목근육이고 이게 위장이고, 위장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데 얘를 잡을 수도 있고요. 얘에 흐르는 경락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당장 아픈 부위가 어디냐? 아마 역류성 식도염이면 한 요 정도가 아플 건데,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경락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경락들이, 뭐 장기가 여러 개를 거쳐서 머리로 올라가는 경락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혈을 찾아서, 혈 중에서 뚫리는 혈, 그러니까 수와 관계된 혈, 임수와, 그러면은 이제 방광경락 정도 되겠네. 근데 방광경락은 등 뒤로 흐르는데, 제가 책을 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경락, 방광경이 이 목 앞으로 지나가는지 이거를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쪽으로 지나가는 혈 중에서 수와 관련된 혈을 침을 놓으면 막힌 거를 뚫어주는, 시원하다, 이런 거를 느낌을 그런 걸 뚫어주는 그런 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잘 막힌 게 뚫어지는, 답답한 게 해소된다든지, 시원하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갔다라든지, 뭐 이렇게 막힌 게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잡아서 찾아서 찌르면 돼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기운이 많으면, 이제 수기운이 많으면 물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추위나 더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수기운 많다 그러면 차가운 거 아닌가? 또는 화기운이 많다 그러면 뜨거운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수기운이 많으면 몸이 차가우니까 뜨거운 거를 뭐 기피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땀을 많이 흘릴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땀 안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는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땀이 많이 흘린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죠. 뚱뚱하니까 땀 많이 흘리고 또 뚱뚱한 사람들이 또 더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가 저렇게 천간에 많이 떠 있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고, 부피는 물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부피는 물이 결정해요. 부피. 뚱뚱한지 작은지 물이 결정해요. 이거는 이제 수가 결정을 해요. 수. 왜냐하면 물에 불리면 다 커지잖아요. 물에다 불리면. 말리면은 작아지고. 음식물이 그렇잖아요. 뜨겁게 뭐 볶든지 굽든지 하면 다 오그라들잖아요. 부피가 작아져요. 수가 증발해버려서.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물에 불리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결정하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 많으니까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체격을 봐서 뚱뚱하다. 그러면 더위 많이 타겠죠. 여름에 항상 에어컨 없으면 못 살고 막 이렇게 더위 많이 타요. 그래서 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몸이 차가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수가 많았는데 삐쩍 말랐다. 그러면 그때는 차가운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대체로 뚱뚱한 사람이 많고, 수가 많은데 차가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병으로 나타나, 체질이 안 좋은 체질로서 병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습하다든지, 이게 사주가 이게 수기운이 많으면, 천간에 수기운이 많으면 몸이 습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물론 뚱뚱하지 않은데 보통인데 몸이 습해가지고 뭐 이 사타구니 살 접히는데 땀띠 같은 거 잘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뚱뚱하지 않은데 몸에 곰팡이가 잘 나고, 이런 경우는 건조를 시켜야 돼요. 건조. 습기를 날려야 돼요. 날리는 거죠. 건조.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통풍을 잘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몸의 습기를 계속 증발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수가 많은데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물은 어디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나 목 접힌다든지, 또 사타구니 뭐 이런데 아주 곰팡이 많이 피고 그냥 땀띠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이제 본인은 지저분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기운이 많아서 차갑고 뜨겁고 추위 타는지 또는 더위 타는지 이거를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몸이 얼마나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이 사주에서 뭐 체질과 관련해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알기가 쉬워요. 이제 이렇게 천간에 수가 3개씩이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생각하는 게 아주 쿨해요. 쿨. 좋게 말하면 쿨. 나쁘게 말하면 음흉. 그리고 동계산에 아주 밝고, 대부분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음흉하게 속으로 잘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근데 이분은 속에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서 속에 하는 뜨거운 감정은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억누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장간에 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장간에 화가 아주 약하고 이렇게 수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뜨거운 게 아니고 억누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화가 3개 있으니까 속은 뜨거운데 겉은 차갑잖아요. 이거는 속 안에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을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병 같은 게 잘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억눌러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러면 표현을 안 해요. 속으로 화가 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러더라도 표현을 안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좋게 말하면 절제력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스트레스, 감정 억누르는 게 병으로 와가지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오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대운에서 화운이 올라오죠.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대운에서 화운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 속 안에 있던 뜨거운 게 밖으로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명랑하고 쾌활하고 감정 분출하고 적극성을 띠게 되고 또 활달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이분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화대운이 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감정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자기 기분을 억제하고 감정을 표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다혈질, 쉽게 말하면 이제 흥분 잘하게 되고 속 안에 감춰져 있던 거를 이제 분출하고,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여태까지는 억눌려 가지고 그냥 참고 살았는데 45세부터는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표현할래. 이러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좀 스트레스 같은 게 풀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 굉장히 이제 밝은 모습을 띠는 거고, 이 여자분이 이제 정화 대운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화는 여자분한테는 이제 재성이잖아요. 직장에 대한 어떤 이제 직장에서 어떤 일들, 자기 하고 싶은, 적극적으로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0시인데요. 잠깐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네, 돈을 주우셨어요. 겁재운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언제 주웠냐? 그러면 신시에 주웠다가 돼요. 신시에. 그래요. 거미줄보다는 화살표가 나아요. 그러면 화살표로 바꿔서. 이게 이제 달력을 보면 이제 오늘이 이제 신유일이죠. 신유일이어 가지고 이 겁재가 올라오죠. 겁재가 올라오는데 올라올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천간합으로 이제 이 겁재가 올라올 수 있는 게 껍데기님은 이제 임, 병, 개, 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육친으로는 이제 임이 겁재고, 병은 정제고, 개는 비견이고, 기는 편관이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보이는 이 풍선 도움말이 이게 이제 다음 버전에서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미리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천간합으로 올 수 있는 거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사주가 다 사람마다 틀리니까 요 천간합으로 올 수 있는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 껍데기님은 요 네 가지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주웠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오늘이 이제 신유일이에요. 신유일 중에서 보면 언제 주웠겠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병신시만 겁재가 들어와요. 요 겁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네. 방향을 틀어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보면 이제 출근을 하는 게 임진시죠. 요때도 좋은 기회였네요. 요때도 임진시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때는 아니고요. 비견이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임신시에 여기 겁재가 들어오죠. 요게 요거 두 개가 이제 돈이 된 거죠. 원래는 이제 기회가 요 출근할 때도 있었어요. 출근을 할 때도. 그런데 이 출근을 할 때는 만약에 이때 돈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먹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정관이 자영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때 돈을 발견했다면 이건 내 체면에 이거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게 돈 주면 이건 내가 거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럴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신시는 뭐 그런 게 없죠. 정관이 뭐 충이나 자영 이런 게 없고 여기 겁재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된 거예요. 겁재는 현찰이에요.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거는 겁재로 안 나타나요. 겁재는 현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만원, 뭐 몇십만원 정도까지는 보통 겁재로 나타나요. 그런데 뭐 몇백만원 이런 목돈, 이른바 목돈이라는 거는 겁재로 안 나와요. 현찰이라도 겁재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올까요? 목돈. 여기서 질문. 뭐 몇백만원, 네, 편재로 나타나요. 편재로 나타나요. 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목돈 나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내 현찰 만져보지는 못하잖아요. 현찰
현찰만, 통장으로 돈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몇 억, 뭐 입금 되잖아요. 그런 건 현찰로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몇 천, 몇 억 이런 거. 그럼 다 그 통장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만져보지는 못하니까 겁재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통장에 기입이 되겠죠. 그러면 인성으로 나타나겠죠. 주로 정인. 통장은 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럼 편재, 정인 이런 게 운이 들어와야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프리알 사주 있나요? 그 다음에 프리알 사주. 그 다음에 또 게시판에 보면 폐암 사기라고 했는데 병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풀이 나잖아요. 들판에 이렇게 풀이 날 거 아니에요? 들판에 풀이 나는데 이 풀을 뭐 지나가던 사슴이나 멧돼지가 밟고 갈 수도 있고 사람이 밟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꺾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밟히고 꺾이고 하는 게 병이에요. 밟히고 꺾이고 하는 게 병.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 옆에 있는 풀들은 뭐 더 잘 자란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란다. 이상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살다가 일어나는 일들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인생의 한 과정.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운명적으로 또는 사주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뭐 특별한 게 보이느냐 하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들판에 풀이 나가지고 우연하게 뭐 지나가던 사슴이 밟을 수도 있고 멧돼지가 밟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꺾이면 풀이 죽듯이 사람도 그냥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운명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운이라는 거, 사주에서 보이는 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폐암은 이렇게 봐야죠. 폐가 신이에요. 신. 폐가 신이에요. 이게 왜 신이냐 하면 이제 신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신이라는 게 껍데기잖아요. 껍질. 이 사람의 몸의 껍질이 피부예요. 피부. 그래서 이 신운이 왔을 때 이 피부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피부 미용, 피부 마사지. 여자분 중에서 이제 피부 미용이나 피부 마사지 하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00% 신혼에서 그런 일 해요. 신혼. 100%에 100%. 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 일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을 할까? 그냥 마땅히 뾰족한 여태까지 직업,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젊어서 직장 생활했던 것도 아니고, 한 40 정도 돼가지고, 새로운 일, 부업거리라든지, 할 일 없을까? 자식들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시간도 남고, 벌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마땅한 어떤 기술 같은 것도 없고, 좀 배워볼까? 하는데, 신혼에 피부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100%. 왜냐면, 신이 껍질을 말하니까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피부 마사지. 여자들이 피부에 관한 일들이 마사지 하잖아요. 많이 직업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병이라는 게 이 사람이 피부로 병이 침투를 해요. 그게 감기예요. 감기. 이 피부에, 이 사람이 피부에 바람이 자꾸 부닥쳐요. 바람. 더운 바람, 찬 바람 상관없어요. 더운 바람이든 찬 바람이든지 자꾸 바람이 피부를 때려요. 그러면 폐로 병이 들어가요. 왜냐면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폐가 이 피부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를 바람이 찬바람이든 더운 바람이든 자꾸 바람 때리면 병이 폐로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병이 이제 감기죠. 감기. 보통 감기. 그래서 이 폐가 이 신이구나 한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폐병이다 그러면 이 신이 고장난 거예요. 신에서. 그리고 이 폐병 환자들은 피부에도 이상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폐병 고치는 방법은 뭔가요? 이 세상에 병이 하나가 있으면 약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암 말기, 위암 말기, 뭐 대장암 말기 이런 사람들이 왜 산에 들어가가지고 약초 캐먹고 살았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몰라서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몰라서 제가 사람을 죽는 거를 많이 이렇게 보고 연구해보면 몰라서. 어떤 병이든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약이 있어요. 의사나 약이나 똑같은 거죠. 뭐. 약이 있는데 몰라서 약을 못 쓰고 죽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거의 죽는 경우의 99%가 못 찾아서, 몰라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못 찾아서 죽어요. 운이 좋게 1%가 찾아서 안 죽고 살아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재수예요. 운이에요. 찾느냐 못 찾느냐. 아무리 서울대학병원이든 큰 대학병원 가보면 중환자실이라는 게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30%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서울대학병원이나 각 대학병원들이 의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잖아요. 대학병원이. 그리고 중환자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아는 곳이고. 그런데 한 30% 정도는 몰라요. 무슨 병인지. 제가 얘기 들었어요. 직접 의사한테. 모른대 무슨 병인지. 몰라서 죽는 거예요. 몰라서. 그 다음에 알아도 이거 치료가 안 돼. 약이 없어.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30% 못 살리는 사람은 암 말기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치료 방법 해볼 건 다 해봤다. 앞으로 한 달에서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 어떻게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에 내보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네 의술이 다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었지만 의사들은 자기네들이 저승사자. 우리는 저승사자야. 내가 너 죽이고 살릴 수 있어. 또 검사는 나는 정의의 사도야. 판사, 내가 염라대왕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말도 안 돼. 지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서. 의사들
자기네들 저승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리면 살고 내가 안 하면 다 죽고 니들 내 말 들어야 돼. 검사는 내가 정의의 사도야. 너 까불면 죄 지은 놈 내가 다 잡아가. 판사는 내가 염라대왕이야. 너 죄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 판단해.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진짜. 가소로워요. 얘네들. 얼마든지 얘네들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행세를 하고서 지들끼리는 안 그러죠. 지들끼리, 나 지난번에 뭐 실수했어. 아이씨.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대단한 척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가소롭죠. 가소로워. 의사들이 모르는 병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이렇게 찾아보면 약들이 다 있어요. 그 약을 찾으면 살아요. 일단은 이제 폐병이라고 하면 이제 폐니까 폐암, 그 다음에 암은 이 폐는 신이고 암이라는 거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갑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이 갑이 폐에 들어가서 살아간 거죠. 갑이 폐에 붙어가지고 지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게 폐암이라고 나타난 거죠. 근데 얘가 살려면 반드시 갑목은 개수가 필요해요. 물 없이 사는 생명체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암이 걸렸을 때 이 개가 풍부해야 돼요. 개가 그러니까 갑이 없는 사람, 개가 많은데 갑이 없는 사람은 갑이 생겨났을 때 암이 걸릴 수 있고, 원래 갑이 있던 사람이 개가 없는데 개가 들어오면 막 이제 물을 주니까 갑이 막 커져가지고 그때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살리고 얘네들을 뒤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이 불이죠. 따뜻한 불이 있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갑과 개가 있다 하더라도 화가 충분해야, 따뜻하게 해야 얘네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잡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는 하나하나 잡아야 돼요. 하나하나 잡아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여자분 사주가 있네요. 이 여자분 사주가 암이 걸렸다. 만약에 갑이 약한 사주잖아요. 갑이 없는 사주이니까 이런 사주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갑운이 올라와야 돼. 갑이 살아나요. 운에서 천간에서 갑이 올라올 때 암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갑이 살아나니까 갑이 싹이 튼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싹이 트니까 이게 암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이 여자분은 화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갑만 올라가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만약에 이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설령 갑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갑을 키워내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운에서 화가 또 충분히 같이 와주면,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이렇게 화운이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갑이 올라가면 이럴 때 암 같은 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 물론 이 여자분은 지금 암은 아니죠. 식도염이라고 하죠. 그러면 잡으려면 그 병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체를 죽여야 되겠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야 되니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갑을 죽이려면 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충을 맞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분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 경으로서 갑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살리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새싹을 죽이려면 경으로 때려야 되는데 경이 충을 맞으니까 경으로 때리는 건 실패를 해요. 그러면 물이나 불을 써야 되겠죠. 물 공급을 줄여야 돼요. 물 공급을 줄이거나 아니면 불을 꺼야 되겠죠. 차갑게 만들거나. 그래서 물 공급을 줄이려면 토운이 들어와야 되겠죠. 토가 들어와 가지고 물을 막아버리면 생명체가 말라 죽겠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뜻한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다면 따뜻한 조건을 없애야 되잖아요. 차갑게 해야 되잖아요. 차갑게 하려면 물을 들이부어야 돼요. 물을 들이부으면 화가 꺼지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이제 얼려 죽이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농사를 못 짓는 이유는 추워서 싹이 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갑게 하면은 싹이 트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싹이 트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싹이 텄다 하더라도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잖아요, 새싹이. 그래서 차갑게 하면 겨울에는 싹이 텄다가도 추우면 얼어 죽으니까 수기운을 붓는 것도 간목을 죽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여자분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경금을 쓸 수는 없고 술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여자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조건이, 대운이 화운이잖아요. 그럼 화운이 들어왔으니까 불이 강렬한 거예요. 불이 강렬하니까 물로서 불을 꺼트리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분이 지금 암이 걸렸다. 물을 경금은 못 쓰고, 그러면 수로 그냥 물을 들이부어가지고 불을 껐으면 좋겠는데, 대운이 화대운이어가지고 불이 세서 물로 꺼지지도 않는다. 아주 난감한 거죠, 지금. 그러면 방법은,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려면 어둡게 빛을 가려야 돼요. 그러면 토를 써야 돼요. 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사주에서 암이 걸려 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토를 쓰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토는 이제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거와 같아요. 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을 씌워서 어둡게 만들어서 빛을 이제 줄이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여자분이 지금 이 사주에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치료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아니고 이제 친구분이 이제 폐암이다 그러면 그분의 사주를 보고서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방법론은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사주상으로 방법은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일단 사주를 보고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야,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서,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경금으로 치는 게 바로 빠른 거죠. 제일 빠른 거죠. 경금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물을 들이부으려고 차갑게 하려고 하니 화가 너무 세서, 불이 꺼지지 않으니, 그러면 장막을 쳐가지고 천천히 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치료 방법은 어떠냐 하면, 이건 이제 사람 몸이 이제 이러면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암이 걸리면 말라요. 왜 마르냐 하면, 이 암은 간목이잖아요, 암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양분을 빨아가요, 이놈이. 그러니까 내가 몸을 살찌워야 되는데 이 암이란 감목이 양분을 빼가니까 나는 마르고 암은 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력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기력, 체력. 병을 이기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이 감목하고 싸우려면, 암이라는 감목하고 싸우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럼 내가 강해지는 방법을 먼저 써야 돼요. 내가 강해지는 방법, 나를 살찌우다. 나를 살찌우다. 내가 먼저 살이 쪄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살찌우게 하는 게 바로 위장이에요. 위장은 물론 위장이 있고 비장이 있어요. 이게 위장, 비장. 이 비가 기토죠. 요 위가 무토고. 그래서 이 위장과 비장이 나를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특히 비장, 이 기토가. 기토라는 게 만물을 키우는 땅이잖아요. 땅, 만물을 키우는 어머니, 대지의 여신, 만물을 키우는 땅. 그래서 얘를 강하게 해야 돼요. 얘를, 위장과 비장을 강하게 해야 내가 살이 찌고 체력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사주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실제 사람을 치료할 때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며칠을, 예를 들어서 허기진 뭐 며칠을 이렇게 굶어가지고 삐쩍 마른 사람한테 고기 먹이고 이렇게 딱딱한 음식 먹이면 배탈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움부터 시작해서, 아니 맨 처음에 맹물 먹이고 미움 먹이고 그 다음에 죽 먹이고 이렇게 서서히 기력을 회복을 시키잖아요. 사람도. 이게 나를 먼저 살을 찌워야 돼요. 이렇게 기력이 회복된 연후에 이제 병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건 양이나 한이나 공통으로 마찬가지예요. 특히 암이라는 병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싸울 대상이에요. 얘는 싸움의 대상이에요. 암 이외에는 대상이 없어요. 병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이 부러졌어, 뭐 위장에 염증이 위염이 걸렸어, 뭐 암 말고는 다 내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내가 체력을 길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암 이외에는. 그냥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 병은 안 걸렸는데 굶어서 힘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놈은 새로운 생명체이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가지고 내가 먼저 기력을 회복한 연후에, 그리고 나서 암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이 위장, 비장, 이 토를 기르는 거예요. 토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아요. 토는 쉽게 망가지지 않고 쉽게 살아나지 않아요. 원래 간이, 이 옆에 여기 간이 붙어 있는데, 간이 이렇게 붙어 있죠. 간이 을이에요. 간이 원래 쉽게 망가지지 않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장기예요, 원래가. 그런데 본질은 위장에 있어요. 그런 능력이 위장. 왜냐면 위장은 근본이에요. 왜냐면 모든 만물은 토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만물의 기반 아니에요. 만물의 기반. 이 땅 위에 존재하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일단 이 기반이 일단 튼튼해야 뭐가 되든, 뭐가 되고 뭐가 있든 뭐 존재하든 모든 이 토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는 영원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망가지고 이 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토가 한번 망가지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암이 뭐냐면 위암이에요. 위암. 왜냐하면 나를 기르는 토에 가서 암이 붙었으면 이건 뭐냐면 용암, 토가 용암이 돼버린 거와 같아요. 용암이 흘러가지고 용암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되면 그 용암은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동안 그 땅은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용암이 되면, 용암이 된 토에서는. 그래서 이 위암은 이 토가 아예 망가진 거와 같아요. 용암처럼 아주 토가 망가진 거와 같아요. 화산재로 덮인 거와 같아요. 그래서 위암은 내가 일단 기반이 돼야 되는데 기반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위암은 아주 고치기가 어려워요. 위암이 가장 문제예요. 위암. 일단 땅이 화산재로 덮인 것과 같아서 나를 길러내는 거가 힘든 거예요. 내 체력을 길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위암은 아니고 폐암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토를 길러내가지고 그리고 이 흙은 쉽게 재건이 안 되잖아요. 쉽게 용암 화산재로 덮인 땅이 쉽게 다시 농토, 옥토가 되지 않잖아요. 화산재 다 걷어내고 뭐 몇백 년, 이 옥토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려요. 우리가 이제 산에서 이제 밭을 개간을 하면 그 밭이 옥토가 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망가지는 건 쉽게 망가지죠. 한 밭에다가 밭이나 논이나 한 2, 3년만 지나면 막 풀이 무성해지고 농사를 안 짓고 갈아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막 풀이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도 본질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갈면 돼요. 갈아가지고 다시 심으면 돼요. 그런데 이 위암이 돼가지고 이 토가 망가진 거는 이렇게 풀이 무성한 정도가 아니라 토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산재가 덮였다든지 용암이 됐다든지 이제 그런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문제인 거고, 이분은 이제 폐암이라고 하니까 폐암은 폐를 고쳐야 되겠죠. 이 폐는 이렇게 붙어 있죠. 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있고 이 폐가 있는데 이 폐 어딘가에 이제 암이 붙어 있겠죠. 그러면 어디 신이 고장이 났을 거예요. 신이. 폐가 말하는 게 신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기력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거는 항상 고칠 수 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뭐 죽을 병 걸려가지고 사주에 이렇게 죽으run이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라는 건 지나가는 거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강을 바다를 지나는 배에 그냥 올라탄 것과 같아서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다만 약을 못 찾아서 그런 거고 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을 찾으면 돼요.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침 같은 거로 고쳐지겠느냐? 고칠 수도 있죠. 침으로도 고칠 수 있고 뜸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낫는 건 아니죠. 한 번에 낫는 건 아니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먹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거 치료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먹어서 먹는 게 약으로 된다면 약을 먹어서 약을 밥처럼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손쉬워요. 그리고 치료도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먹어서라는 거는
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장으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이라는 건 몸을 기르는 거잖아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치료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약이죠. 약으로 치료하면 굉장히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치료다라는 거예요. 침이나 뜸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왜냐하면 장기간 효과를 내지 못해요. 침이나 뜸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못 내요. 보통 침이 24시간, 뜸도 마찬가지고 보통 하루 정도는 효과를 봐요. 침이나 뜸.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다시 거의 원상복구를 해요. 다시 아파져요. 보통 이제 한의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무릎이 아파, 뭐 어디 뭐 담이 들었어, 뭐 소화가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침을 맞으면 당일은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한 이틀, 3일 지나면 다시 또 아파요. 그럼 다시 또 침 맞으러 가고, 그럼 그러다가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먹어서 위장으로부터 약이 온몸에 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약이에요. 약 먹어서. 물론 침과 뜸을 지속적으로 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위장이에요. 위. 그래서 장수를 하려면 위가 좋아야 돼요. 위. 장수의 조건. 오래 살고 싶다. 반드시 위장이 튼튼해야 돼요. 위장이 약해가지고 오래 산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90살, 100살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 위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먹어서 양분으로 자기 몸을 잘 살찌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학적으로 보면 양분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위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장수하려면. 그래서 뭐 똥도 적게 넣겠죠. 양분 흡수가 잘 되니까 똥도 적고, 양분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똥으로 양분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사를 많이 해요. 설사. 똥이 아주 묽어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 똥이 묽어요. 왜냐하면 묽다라는 게 양분 흡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위 운동을 해가지고 양분 흡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양분 흡수가 되면 묽어지지가 않고 똥이 단단해져요. 그런데 똥이 묽다라는 거는 양분이 안 빨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묽은 똥을 싸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장수할 수 있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위장이에요. 위장.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는 병, 암도 이제 쇠약해지죠. 그래서 일단 위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야 돼요. 사주를 보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작전을 짜야 되고, 그렇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친구분도 폐암 말기라고 하는데 살릴 수 있어요. 시골 내려가가지고 약을 찾아야 돼요. 약을 찾으면 살릴 수 있어요. 몰라서 죽는 거예요. 몰라서. 이 관계를 알면 진짜 허무해요. 몰라서 죽는구나. 진짜 허무해요. 인생이. 대부분 사람의 99%는 약을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99%가. 자연사 이후에 병들어서 죽었다.
약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났는데 자연사라는 게 있어요. 자연사. 이 자연사는 뭐냐면 보통은 이 생로병사에 의해서 인간이 병들어서 죽어요. 병들어서 대부분 99.99%가 병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0.001%는 0.01%인가요? 0.01% 이래야 100%가 되죠. 0.1%는 0.01%는 자연사를 해요. 자연사 이 정도 자연사를 해요. 이 정도. 그럼 자연사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정이 완전 고갈이 돼요. 고갈. 그럼 정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요. 쭉 빠지다. 이게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행동도 느려지고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러고 느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분이 틀려요. 본인이 느껴요. 이러면 정이 완전 고갈되면 이거는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가끔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나 언제 죽어 그래가지고 죽기 하루 전날 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다 한 번씩 인사시키고 이러고 죽었다라는 노인 얘기들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죽기 싫은데요. 정 고갈 안 하면 돼요. 고갈 안 시키면 안 죽어요. 병은 중간에 병 걸리는 거는 다 치료하고 정 고갈 안 되면은 안 죽어요. 네, 궁금하신 거, 다른 문제랑 프리아사주가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라이프운세 천기누설에 보면 요거가 있잖아요. 요게 궁합이에요. 궁합 보는 거 요거.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내가 궁합을 보겠다. 그럼 본인을 딱 누르면 본인 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주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껍데기님 사주 있는데 요거를 내가 상대방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여기 상대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이거 새로운 거예요. 이 이론에 관해서 생각하려면 이거를 생각하려면 이거를 강의를 새로 처음 해야 되는데 새로 하루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고요. 이게 이제 이 본인 입장에서 상대방 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는 건데 이게 여자분 입장에서 이 남자를 볼 때 이 남자가 뭐로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요걸 딱 누르면 요 남자분의 병화는 이 여자분한테는 정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주가 똑같은 바람에 안 되겠네요. 다른 사주 봐야겠네요. 네, 바꿨어요. 이제 두 분이 여자인데 상관없어요. 이건 남녀를 떠나서 보는 거예요. 대인관계. 이 본인 입장에서 누르면 이 사람의 사주가 본인에게는 어떤 운으로 다가오는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사주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의 병화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는 정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무토는 이 사람에게는 정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 상대방한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게 정수예요. 사주학의 정수예요. 사주학의 정수.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고 싶으면 이거를 누르세요. 이걸 누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금은 이 사람한테는 식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의 임수는 이 사람에게는 편재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반대로 요걸 누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사주학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 쳐요. 두 사람이 만났다 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너예요. 오너. 사장. 이 사람이 직원. 그러면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 사업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장 밑에서 같이 일을 하면, 직장 사장이 투자 사업을 하고 주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투자 자문업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제 임대업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직원은 그럴 일이 많겠죠. 이 직원은 원래 수가 적어가지고 투자 사업이나 임대업 이런 거를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럴 일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이 많은 사주, 금이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금도 없네. 시를 좀 바꿔볼까? 금이 많아져라. 이걸 써야 되겠네. 아니네. 금 많은 사주 안 나오네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네. 자요. 볼게요. 요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요런 경우가. 이제 이 사람이 친구예요. 두 사람이 친구다. 근데,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동업을 하는 관계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금이 많고, 한 사람은 금이 적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일을 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이 없는 사람은 이 금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금이 많은 사람은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얘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운한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운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같이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운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운처럼. 상대방이 운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해운,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기능이 많아요. 요 연을 누르면 요쪽 사람이 나의 일주가, 연주가 이 사람 운으로 들어가요. 이거 누르면, 요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한 기능도 많아요. 더한 기능도 있어요. 이거 말고 운을 탐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만들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운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운처럼. 이게 궁합이고 이게 사주학의 엑기스,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이 상대방이 운처럼 다가오는데 어느 운처럼 다가오느냐 보려면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의 궁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육친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의 화운, 이 사람은 화가 적은 사람 아니에요? 화가 적은 사람인데, 이제 이거 이제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살표가 아니고, 이렇게 거미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바뀌죠. 쫙쫙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처럼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 사람을 누르면 이 사람의 화운이 나에게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정화가 연결이 되고, 병화는 운으로서 일어나고, 이 사람의 정과는 내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편과는 운으로서 다가오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음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는 정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면 뭐냐면 내가 관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반대로 이 사람을 누르면 나는 예를 들어 식상이 없는데 이 금운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이 운으로서 식상운이 운처럼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식상운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많이 돌아다니는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걸 부부로 놓고 보고 또 이런 친구나 또 동업자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운이, 그러면 상대방의 연, 월, 일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생각하려면 이거 1시간 다 잡아야 돼요. 이건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건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사주학의 정수예요. 상대방이 운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그러고, 이제 친구도 그러고, 이게 사람을 만나서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운처럼 다가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또 잠깐 만나는 상대방도 있고, 긴 기간 만나는 상대방도 있잖아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년을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요 연월 일시에 대한 해석, 이 운처럼
이거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